여름철 수상 안전 규칙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소녀 이루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이제 여름철 수상 안전사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놀이 안전사고의 원인은 주로 안전부주의랑 수영 미숙으로 인해 사고가 많이 발생을 해요. 특히 여름방학 또는 이제 휴가철에 물놀이 안전사고가 집중적으로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또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 그런 일은 없겠지만은 어른들 같은 경우에 음주, 술을 마신 후에 수영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물놀이들 안전사고를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는지, 어떤 사고의 종류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수상 물놀이 안전사고의 종류를 먼저 한번 알아보면은 첫 번째로는 수영장 안전사고가 있습니다. 수영장에서 일어나는 사고들이죠. 워터파크나 수영장. 수영장에서 뛰어다니다가 미끄러져서 다치는 사고가 매우 많이 있어요. 수영장 바닥은 물기가 있고 미끄럽기 때문에 조심히 다녀야 되는데 급하다고 아니면 워터슬라이스를 빨리 타러 가고 싶다고 뛰어가다가 미끄러지는 경우 바닥이 아스팔트로 매우 단단하게 되어 있고 우리가 옷이 좀 두껍게 입고 있는 게 아니라 수영복을 입고 있어서 얇게 입고 있어서 넘어졌을 경우에는 더 크게 다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친구들과 물놀이 하다가 다치는 사고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수영장 안으로 민다던가 수영장 안에서 친구 물을 먹이려고 억지로 하다가 다치는 사고들이 있고, 두 번째로는 계곡에서 있는 안전사고들이 있습니다. 강이나 계곡의 특성을 파악하지 못하고 부적절하게 다이빙을 해서 수심이 깊어 보였으나 내가 다이빙한 곳이 낮아서 다치는 경우들이 있고요. 아니면은 갑자기 물이 불어나거나 해서 이제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이 다이빙 하다 많이 사고가 나기는 해요. 그리고 안전복장 미착용으로 인해서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영장과 다르게 강이나 계곡 같은 경우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조금 더 큰 상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조심해야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바닷가 안전사고가 있습니다. 바닷가 종류도 많이 있죠. 갯벌도 있고, 갯벌에서 특히 밀물과 썰물의 그 시간대를 잘못해서 나는 사고들도 있고요. 맨발로 걸어다니다 조개나 다른 이제 쓰레기들을 밟고 다치는 사고, 해수욕장에서 파도, 그리고 바람, 조류 등등등의 위에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특히 바다 같은 경우는 파도가 백사장 쪽으로 치지만 우리가 안쪽 백사장 쪽으로 오는 물이 있으면 밖으로 나가는 물도 있어야겠죠. 그걸 이제 이안류라고 합니다. 이안류 같은 경우는 먼 바다 쪽으로 바닷물이 쭉쭉 빠져나간 그 길이에요. 특히나 어린 이제 학생들이나 아니면 유치원 아동들 같은 경우에는 그 이안류가 매우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그냥 놀다가 어느 순간 훅 빨려서 들어가서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매년 한 건에서 두 건 이상씩 해수욕장에서 발생을 하고 있어요. 이런 이안류 관련된 사고들은 어린이들, 노는 사람들도 조심해야 되지만은 밖에서 우리 아이들을 보고 계신 부모님들도 계속 예의주시하고 그 바닷가에 어디가 이안류가 흐르는지 안전요원들이나 다른 그 바닷가를 잘 아시는 분들한테 확인을 한 후 그 물에 입수해서 노는 공간을 잘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엔 또 바닷가에서 서핑을 많이 하기 때문에 서핑 보드에 부딪혀서 다치는 경우도 많이 생기게 되죠. 지금까지 이제 세 가지 종류의 수상 안전사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수상 안전사고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봤으니까 이제 물놀이 안전수칙을 한번 알아볼게요. 첫 번째로 자신의 수영 능력을 너무 자신 있어서 무리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셔야 돼요. 너무 깊은 물에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쉬지 않고 한다거나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언제 사고가 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장시간 계속 수영은 금물입니다. 충분한 휴식이 필요해요. 그래서 50분 수영을 하고 10분 쉬고, 아니면 50분 물놀이하고 10분 쉬고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요. 세 번째로는 물속에서 장난은 절대 치지 않도록 합니다. 물 뿌리고 하는 장난감이 좋지만은 목을 감고 친구를 물속에서 계속 빠뜨려 놓는다거나 아니면 밀어서 물에 빠뜨린다거나 하는 장난을 치다가 다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물속에서 장난은 절대 치지 않도록 하고요. 특히 위급할 때, 네 번째, 위급할 때는 최대한 한쪽 팔을 최대한 높이 올리고 흔들어서 소리를 질러서 도움을 청합니다. 나 혼자 나올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내가 조금이라도 위험을 감지했을 때는 바로 주변에 도움을 청하는 게 좋고요. 다섯 번째로 이 도움을 줄 경우에는 빠르게 해상 안전요원들한테 신고를 하거나 아니면 119에 신고를 하고, 주변에 내가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내가 직접 들어가서 구조하는 건 매우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부표가 될 수 있는 물건들을 이용해서 구조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같이 구조하러 갔다가 구조자는 사망하고 구조된 사람은 또 살아서 이제 살게 되는 그런 경우도 간혹 있기 때문에 항상 구조할 때는 전문 구조 요원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요. 물놀이 중에는 껌이나 사탕을 먹지 않아요. 왜냐하면 잘못하다가 목에 걸려서 질식사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껌이나 사탕을 먹지 않고요. 계곡, 하천 같은 데서 놀 때는 지형을 잘 파악하고 비나 그런 예보들을 잘 파악을 해야 되고, 혹시나 건널 경우에도 지형을 잘 이용해서 건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거나 너무 몹시 배고프거나 바로 식사 후에는 수영을 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그때는 나의 체력이 받쳐주지 않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어서 사고가 날 위험이 더 높아집니다. 그리고 이런 증상이 있을 때는 절대 물놀이를 하지 말고 휴식을 취하는 게 중요해요. 첫 번째, 걷잡을 수 없이 몸이 떨릴 때, 햇빛은 뜨겁지만 물은 또 차서 몸에 내 체온이 뺏겨서 추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일사병이나 열사병과 같은 너무 더운데 너무 뜨거운 데 있어서 그런 병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걷잡을 수 없이 몸이 떨릴 때는 바로 물에서 나와서 휴식을 취해줘야 되고요. 얼굴과 피부가 창백해질 때, 특히 입술이 파래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름에. 그때도 바로 나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피부에 소름이 돋고 차가워질 때, 그리고 손발이 저리거나 마비 증상이 올 때, 그때는 물에서 괜찮아, 놀면 괜찮아질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물에서 나와서 휴식을 취하는 게 매우 중요하고요. 그리고 바닷가에서 놀 때는 바닷가에 또 생물들이 있어요. 불가사리나 조개나 등등등 다양한 해양 생물들 같은 경우는 독소를 가지고 있거나 공격성을 가진 또 생물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생물들이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바다에서 놀 때 그런 생물들은 만지거나 잡으려고 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계속적으로 이제 물놀이 안전수칙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준비 운동하기, 물에 들어갈 때는 심장에서 먼 곳부터 물에 적신 다음 들어가기, 그리고 물에 들어가기 전에 물의 깊이를 확인하기, 그리고 선스틱이나 피부를 보호할 수 있는 자외선 차단제 바르기, 그리고 머리카락이 긴 여성분들은 머리를 묶거나 모자를 이용해서 머리 때문에 시야가 방해되는 것을 이렇게 제거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이제 수상 사고들이 어떤 종류가 있는지 알아보고 물놀이 안전수칙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어요. 이것들을 잘 숙지해서 이번 여름에 물놀이 할 때 아무런 사고 없이 건강하고 즐겁게 놀다가 오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뵙도록 해요. 안녕.